네, 뉴스 하이킥 하프타임 오윤혜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그 짧은 시간에 광고와 함께 이렇게 안내까지. 아니 그런데 네. 진짜 권수표 앵커님 항상 뵐 때마다 네. 참 이 하이킥 팀 잔인하다. 어떻게 하프타임조차도 쉬지를 못하게 하냐. 오윤혜 씨 만나뵙는 건 반갑지만 네. 막상 해보니까 진짜 힘드네요. 그래요. 보시니까. 그럼 좀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주세요. 좋습니다. 피드백 타임부터 시작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7님께서 첫 문자 보낸 색싹 청취자이신데요. 매일 팟캐스트 다시 듣기로만 듣다가 양재열 변호사님 진행하신다고 해서 본방사수해봐요. 아이고. 차분한 목소리에 유려한 진행 기대합니다. 지금 댓글에서도 너무 진행 잘하신다고 칭찬 일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635님께서는 윤 대통령이 집권 3년 동안 힘들 때마다 대구 서문시장만 수없이 가면서 기 받는다라고 했었는데요. TK 지지율이 18%라는 건 반성할 것이 많이 있다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했다. 그럼 이제 어디 가죠? 갑자기 궁금해지네. 시장은 지방마다 다 있거든요. 아, 네, 서문시장 알겠습니다. 말고 여러 시장을 좀 돌아봐 주시면 찾아내겠네요. 네. 6873님께서 안녕하십니까. MBC 라디오 애청자입니다. 대통령실은 공천 개입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잘못된 점을 인지했을 때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사과한 적 있나요? 이런데도 일본에게 역사 왜곡하고 과거사 인정하고 반성 안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뉴스만 보고 들어도 화가 나고 짜증납니다. 라고. 별것 아니란 식으로 생각하는 건 아닐 테고요. 네. 아마도 이제 어떻게든지 좀 이걸 좀 가볍게 만들려고 하는 전략이겠죠. 네. 대응 전략인데 그걸 보는 국민들은 또 더 화가 나는 거죠. 그 전략이 너무 터무니없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오늘 뉴스 시작해 봅니다. 네. 앞서도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계속 논란 중이죠. 오늘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통화 녹취에 대해 편집 조작 의혹 나왔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의 주장인데 어떤 내용인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명태균 녹취록의 그 17.5초에 대한 소리 파일을 성문 분석을 통해서 좀 해서 오늘 일부 언론 보도에 지금 보도가 됐네요.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분석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17.5초의 소리 파일에서 임의로 편집 조작된 증거가 보인다. 편집 조작을 가리기 위해 바람 소리와 같은 배경 잡음이 인위적으로 추가되었다. 총 17.5초 동안에 소리 주파수의 음폭을 비교해 봤더니 크게 세 구간이 상이하게 구분되었다. 이러한 세 구간이 편집 조작되었다는 의미이다. 네, 강승규 의원의 목소리였습니다. 배명진 교수가 속한 소리규명연구소의 감정 결과를 언급하면서 편집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했는데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네. 저기 그 생각이 들어요. 법원에 변호사들도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판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디서 이런 자료를 좀 봐달라. 근데 그거를 우리 법원에서 아무한테나 임의로 제가 이거 가져왔어요. 받아주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검증된 기관에서 내놓은 것들만 법원이 인정하는 것들만 증거로 받아들이도록 우리 사법체계는 운영되고 있거든요. 네. 국회에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저는 뭐 소리연구소라는 데를 뭐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국회의원이 아무 데서 어떤 데서 이 연구소에 따르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네. 누군가는 이걸 믿을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또 이걸 못 믿겠다고 또 정정으로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거든요. 그런 거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사실 풀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풀의 녹취록을 듣고 나서도 우리가 국민이 윤 당선인이 김영선 의원 공천에 관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면 풀로 그냥 그 통화 녹음을 그냥 들려주시면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왜 자기들끼리 이걸 가지고 싸워요? 이게 녹취가 조작됐으니 결과 증거로서의 가치가 상실된다는 취지의 주장인데 사실 이 사실을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내용의 훼손이 이게 만약에 조작이 돼서 아예 다른 내용이 있다고? 그랬으면 이미 공개를 했겠죠. 그리고 그랬으면 아까 이제 서영교 의원님 혹시 얘기하신 거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면 마지막에 왜 그렇게 평생 잊지 않겠다 은혜를 이런 얘기를 명태균 씨가 했겠습니까? 저는 네. 거기에 그냥 방점이 찍힌 걸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애초 대통령실에서 제일 처음 나온 입장문 보면은 통화 자체를 인정을 했고 다만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 좋게 이야기한 거다. 내용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조작 날조의 의혹을 제기한다면 이건 약간
약간 프레임 전환처럼 바이든 날리면 시즌 2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은 게요. 네. 이제 일종의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그래서 일단 네네네. 부인을 하고 부인한 사이에 반대 논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어떤 정치적 지지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있잖아요. 믿고 싶은 걸 믿게 되는 마련인데 그쵸. 그 믿고 싶은 걸 믿게 만들려면 첫째 전체 조건이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네. 19% 지지율 나왔잖아요. 네, TK에서는 18%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먹히지 제가 않을 것이다. 답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좋습니다. 또 이 변호사님이 나온 김에 오늘 나온 주목한 판결도 짚어볼까 하는데요. MBC 관련된 판결입니다. 오늘 2심 법원인 서울 고등법원이 네. 박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보니까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임명 직후에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체제로 지난 7월 31일 MBC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로 6명을 새로 선임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권태선, 박문진 이사 등 기존의 박문진은 방통위를 상대로 이 2인 체제 불법이다.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신임 이사진은 본안 판단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네. 방통위가 이에 반발의 항고를 한 건데 오늘 2심 판결에서도 이 항고를 기각한 겁니다. 네. 이 법적 의미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오늘 저는 진행하러 온 건데 자꾸 물어보시네요. 네, 하여튼 이거는 근데 당연한 얘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5명이 해야 되는 그 결정을 중요한 결정을 네. 왜 갑작스럽게 이 멀쩡하게 일 잘하고 있는 사람들 내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2명에서 이걸 회의라고 진행하느냐? 네. 이건 회의로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이미 재판부에서 먼저 한 항고 전에 있던 재판부에서 판단이었고요. 다음 재판부가 봤을 때도 네. 그렇습니다. 판사들이요. 이건 뭐 정치적인 견해를 떠나서 그전 재판부에서 내린 결정이나 판결을 뒤집는 것에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게 법원 내에 그냥 개인적으로 다른 판사를 존중해서가 아니라 자꾸 법원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를 좀 싫어해요. 그럼 신뢰를 잃겠죠. 신뢰를 국민들이 볼 거 네. 그럴 거 아니에요. 증거가 새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법리 가지고 당신은 그렇게 봤어? 나는 이렇게 봤어. 그쵸. 이거를 판사들이 되게 경계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취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박문진 이사를 새로 설명한 게 잘못됐다는 취지는 아마 제 추측으로는 끝까지 쭉 이어질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본안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박문진 새로운 이사진 취임은 아마 쉽지 않을 것이고. 예,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권수표 앵커님이 계속 진행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진행 중인데 이 탄핵 네. 소추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이 판결이? 탄핵 소추에서는 또 이제 헌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결정만 가지고 가지는 네.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로 이제 분명히 거론이 되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거기서는 아마 법원의 판결 취지하고도 비슷한 궤를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뭔가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헌법에도 생각보다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게 큰 원칙입니다. 네. 그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숫자가 많은 것만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네. 다수결을 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들이 온당하게 정당하게 이루어졌느냐가 커다란 헌법 원칙이거든요. 네. 그걸 망각시키고 그걸 깨버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봤었던 뉴스 중에 조금 또 속상한 뉴스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네.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석유가 납니까? 천연자원이 풍부합니까? 사실 인적 자원이 가장 빵빵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태양고래도 있긴 한데. 그런데 이제 뭐 네. R&D 예산 삭감하면서 연구하는 박사님들 다 해외를 떠나고 이런 뉴스 보면서 굉장히 속상했는데 네. 보니까 우리 군의 유능한 장교들 특히 뛰어난 어학 실력, 해외 파병 연합 작전의 수행 경험을 보유한 핵심 간부의 4명 이상이 네. 호주군으로 떠나고 있다라는 뉴스를 호주군으로요? 봤습니다. 이제 호주에서는 굉장히 이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네. 왜 이런 이직을 택했냐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국내에서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가족들이 너무 희생하고 있어서 너무 미안했고 한 단계 직급을 낮춰가지고 호주군으로 옮겼는데 오히려 워라밸이 나아져서 만족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앞으로 이렇게 인재들이 해외로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지금 우리의 군이 열악하고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걱정이고 국방부가 뭔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처우라든지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군의 허리잖아요. 저는 이 뉴스를 처음 들어서 지금 너무 놀라고 그랬군요. 있어요. 예. 저도 이제 우리나라가 어쨌든 지금 분단되어 있고 네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아닙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는 이 현황 파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있고 이 외국군 입대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 손 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이거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라서 알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우크라이나에 개인 파병을 국방부 훈령으로 보내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네, 진짜 핵심 인력이 이렇게 군에서 빠져나가고 군의 있다고요? 허리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경각심을 일이고 가지고 앞으로 지켜야 됩니다. 군이 그냥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 군대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 일을 맡은 분들이 지금 다른 데로 빠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좋은 뉴스, 좀 네. 화나는 뉴스이긴 합니다만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